별의 색과 표면 온도입니다. 앞서 이야기를 했지만 별의 색이 다르게 보이는 건 별의 표면 온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별의 색과 표면 온도는 흑체의 성질로 설명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흑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야기했지만 흑체란 입사된 에너지를 모두 흡수하고 그 흡수된 모든 에너지를 다 방출하는, 실제로 그런 물질은 없어요. 100% 흡수하고 100% 방출하는 물질은 없는데, 그런 이상적인 물체를 우리는 흑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험실에서 이 흑체 복사 실험을 통해서 표면 온도랑 색깔과 관계를 설명을 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여지는 플랑크 곡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플랑크라고 하는 친구가 어떤 별로부터 오는 파장에 따른 에너지 세기를 측정을 한 거야. 파장에 따른 에너지 세기를 측정을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6000K라고 적혀져 있는 그래프가 파장에 따른 에너지 세기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라고 실험을 한 건 흑체예요. 실제로 6000K 정도 되는 흑체라고 하는 물질에서 방출되는 파장에 따른 에너지 세기 곡선을 이렇게 그렸어. 했는데, 태양이라고 하는 녀석에서 방출되는 파장에 따른 에너지 세기를 측정해 보니 대략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태양은 일반적으로 과학자들이 흑체, 이 녀석은 별에서 나오는 물질 에너지, 그러니까 별을 흑체라고 놓고 별에서 나오는 파장에 따른 에너지 세기를 측정을 해본 거야. 그러니까 태양이라고 하는 녀석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태양이라고 하는 건 100% 에너지를 다 방출하고 흡수하고 이런 건 아니지. 그러니까 그 에너지가 방출돼서 나올 때 표면의 기체에 의해서 차단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나오지만, 흑체 복사 실험을 통해서 보니 6000K짜리랑 거의 얼추 비슷한 거야, 그래프의 형태가. 그래서 태양이 표면 온도가 6000K이다 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직접 가서 온도를 잴 수는 없으니까. 플랑크라고 하는 친구가 이렇게 쟀는데, 온도에 따라서 6000K짜리는 이렇게 나타나고 5000K짜리는 이렇게 나타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면적이 줄어드는 거예요. 면적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는, 이 면적이라고 하는 게 에너지니까, 온도가 높을수록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다, 온도가 낮을수록 적은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방출되는 파장에 따른 에너지 세기에서 봤을 때 6000K 정도 되는 아이들은 주로 가시광선 영역에서 많은 에너지를 방출을 하고 있어요. 가시광선 영역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그리고 이제 적외선, 그 다음에 자외선 영역인데,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 지구에 들어오는, 지구의 열수지 설명을 할 때, 지구에 입사되는 양의 태양에서 방출되는 게 100이라고 보면 지표면에 도달하는 게 45 정도였죠. 그 45의 대부분이 가시광선 영역이에요. 그리고 대기에 흡수되는 대부분이 이 적외선과 자외선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6000K짜리는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뭘 보냐면, 얘도 가시광선 영역이 여기 나타나고, 5000K짜리도 가시광선 영역, 4000K짜리도 가시광선 영역인데, 가시광선 영역을 통해서 우리가 사물을 볼 수 있는 거잖아. 자외선이나 여기 적외선 영역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눈으로. 별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본단 말이야. 별의 색을 보는 건 눈을 통해서 보는 거지. 물론 눈 말고 사진을 촬영해서 검사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색지수 이야기를 할 때 안시 등급과 사진 등급으로 구분하기도 해요. 어쨌든 별의 색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저 무슨 색으로 보이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6000K 정도 되는 녀석을 보면, 여기 보시면 푸른 계통의 에너지 값이 붉은 계통의 에너지 값보다 많지. 그러니까 그래프의 밑에 면적이라고 하는 게 전체 에너지 값을 이야기를 하니까, 파장에 따른 걸 봤을 때 가시광선 영역 내에서 푸른색 계통의 에너지 값이 붉은색 계통의 에너지 값보다 큰 거야. 크다는 이야기는 붉은색보다는 푸른색 계열이 우리 눈에 더 잘 들어오겠지. 동일하게 나한테 가시광선이 이렇게 오는데 좀 더 센 에너지가 우리 눈에 잘 들어올 거 아니야. 그래서 온도가 높은 아이들은 푸른 계통의 에너지 값이 좀 더 센 건데, 4000K까지 가봅시다. 온도가 좀 낮아졌죠. 9000에 비하면 낮아졌는데 4000짜리를 보면
붉은색 계통의 에너지 값이 푸른색 계통의 에너지 값보다 큰 거야. 온도가 낮아지면 같은 가시광선 영역 쪽에서도 붉은색 계통이 좀 더 많이 에너지가 센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따라서 색을 보면은 표면 온도가 낮을수록,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높은 별일수록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이 파란색 쪽에 짧아질 거예요. 이쪽에 가까운 거고, 온도가 낮을수록, 표면 온도가 낮을수록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은 길어서 붉은색 쪽, 이쪽이 좀 더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고온의 별들은 보통 푸른색으로 보이고 저온의 별들은 붉은색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색에 따라서 표면 온도를 얼추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푸른색의 별이냐 붉은색의 별이냐를 가지고 고온의 별이냐 저온의 별이냐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정확히 알려고 이제 뒤에서 색지수를 배우는데, 여기에서 플랑크라고 하는 친구는 파장에 따른 에너지의 세기를 이렇게 측정을 해서 각 온도별로 입체 곡선을 통한 실험을 했어. BD라고 하는 친구가 뭘 하냐면 온도가 낮아질수록 전체 면적이 줄어들어요. 면적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는 에너지 값이 적게 방출된다는 이야기지. 그런데 자, 6000K짜리 최대 파장 여기에요. 5000K짜리 여기고 4000K짜리 여기 있고 3000K짜리 여기 있어요. 최대 파장이라고 하는 건 방출되는 파장이 다양한데, 태양 같은 경우 보면 가시광선도 있고, 이쪽은 적외선, 이쪽은 저우파, 이쪽은 자외선, 더 파장이 짧아지는 건 X선, 이렇게 해서 이 모든 파장이 다 와요.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전자기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모든 파장이 다 오니까. 그 중에 6000K짜리는 가시광선 쪽이 좀 높은 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5000K까지 갔더니 파장이 조금 더 길어지지. 최대값이 아무래도 4000K짜리 갔더니 최대값은 여기란 말이야. 파장이 조금 더 길어지지. 오른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어지니까. 3000K짜리는 파장이 더 길어지죠. 최대값. 그래서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체 온도에 따라서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이에요. 그래서 람다 맥스라고 써놨어. 파장 중에 가장 센 파장이 비례한대요. 온도분의 1.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반비례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온도가 높아질수록 파장이 더 짧아. 최대값을 내는 파장이. 온도가 낮을수록 최대값을 내는 파장이 길어.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빈이라고 하는 친구가 온도에 따라서 최대 파장을 방출하는 값이 온도에 따라서 온도에 반비례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됐고, 이게 빈 상수인데 A 값은 모르셔도 돼요. 여러분이 기억하실 건 이게 더 중요해요. 온도에 반비례한 값. 상수라는 건 항상 똑같은 값이지. 이건 이퀄 값을 성립하기 위해서 대입한 값이고, 여러분이 기억하실 건 최대 파장이 온도에 반비례한다 라고 빈이라고 하는 친구가 설명을 해요. 그래서 빈이 최대인 걸 연결을 해. 이렇게 그려진 선을 빈의 곡선이라고 이야기해요. 빈의 곡선 자체가 이 경향성을 띠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최대 파장만 연결해서 그리면, 실제로 파장이 길어진다는 건 온도가 낮아지는 걸 의미하고 빈의 곡선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반비례 관계 있다. 이 반비례 곡선 그래프지. 반비례 관계 있는데 정반비례가 아니니까 상수값을 넣어서 이꼴을 만든 거예요. 그냥 정반비례면 이렇게 이꼴만 써도 돼요. 그래서 저 값을 대입해서 이꼴 값을 만든다라고 해서 비례 법칙이 나와 있습니다. 머릿속에 기억하실 건 람다 맥스가 t분의 1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곡선을 플랑크 곡선이라고 하고, 비례 법칙은 이 플랑크 곡선들을 온도에 따라서 배치를 시켰을 때 온도가 낮아질수록 최대 파장이 길어진다라고 하는 규칙성이 비례 법칙.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